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15일, 3호15, 예. 오늘 3월 15일 토요일, 저희의 파워 수급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두 번째 주입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날씨가 이제 봄 기운이 많이 나오는데, 주말에도 춥대요. 변덕이 그냥 트럼프인가요? 날씨가 트럼프.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Hello Everyone으로 시작하는 저희 파워 수급입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다고 믿고, 네, 그래도 국장이 조금 좀 선방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기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올라갔지는 못해요. 지수가.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종목들이 막 이쪽 올라갔다 저쪽 올라갔다 막 중구난방 거의 뭐 예, 저 샵에 있는 그 풍선 인형처럼 이게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정신없는 장입니다. 이런 쪽에서 그래도 변동성 커지고 있고 그래도 내 관리 또 지난주에 잠깐 그런 얘기 드렸었죠. 계좌 관리 잘 해주셔야 또 이제 이번 주에 저희 파워시황에서 농부 얘기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농부의 심적으로 그랬더니 나는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욕심 많은 농부인가 봐요. 너무 이것저것 케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이라도 좀 내 텃밭 잘 이꿔야 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껴서 제대로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 것처럼 그 욕심 내려는 것도 농부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번에 태풍이 좀 심했다가 아니면 아예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늘의 뜻인가 봐 그러면서 내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체념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욕심을 버릴 줄도 아는 이런 농부의 마음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이거 내일 한 번만 더 가면은 10%더 먹을 것 같은데, 이런 때 나오다가 미국이 또 흔들리고 또 저희도 우르르,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 잡담하고요.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너무 저희 앞에 오래 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러면 바꾸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저희 파워스급의 또 하나의 백미 같은 코너, 백미가 두 개가 있네요. 투백미 섹터를 털어라. 이쪽으로 한번 보면서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를 보면서 어떤 또 스터디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먼저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를 쭉 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보면은 5일 전 대비, 그러니까 즉 5일 전이니까 이번 주 일주일 전 월요일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뭐냐 소팅을 쭉 해봤더니 당연히 먼저 들어오는 게 이쪽인 것 같습니다. 낸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타이른 쪽 뭔가요? 반도체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현상이 있죠. 다른 때는 보통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쭉 가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고 그러면 야 이때 늦었다 같이 뛰어들자 이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하면서 강했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좀 의외네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들이 먼저 밑에 있다가 번쩍번쩍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큽니다. 오호 좀 바뀐 모습들이죠. 근데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 같고요. 그만큼 선방한 거, 물론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는데,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워낙 아직까지는 이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됐고, 그런 쪽에서 일단 먼저 뛸 수 있는 소부장 보자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얘기는 뭐 지난 여담 뉴스 경제TV나 제가 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런 경향들이 나오죠. DI가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좀 빼고 그러면은 그래도 큰형님 힘내라 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딱 띄워두고 하려고 했더니 뭐 움직이는 게 별로 없네요.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막상 주가가 안 가게 되면 때가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의 흐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나오는 지표를 본다 그러면은 그거죠.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업황 또 다시 이제 재고와 그리고 또 엔드 그리고 반도체 가격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업황을 많이 추적해서 봅니다. 재고 같은 경우는 일단 재고가 움직이는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폰 그리고 또 PC 그리고 또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처럼 IT 기기들이죠. IT 기기들이 한때 이제 AI가 장착된다고 해서 와 저거 이제 앞으로 장착되게 되면은 되게 좀 수요가 많아지겠네. 그러면 재고를 미리 쌓아야지 라고 했던 이 세트업자들이 작년에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이거 뭐야? 이거 AI가 붙어서 된다고 한다며? 라고 했는데 안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재고가 그대로 안고 있는 과정들. 그게 아마 한 1년 가까이, 작년 1년 가까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재고가 좀 여전히 재고 우리 많으니까 디램 안 사요. 낸드 안 사요. 이런 쪽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 요게 지금 변화가 작년 말부터 조금 빠르게 바뀌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구환신 중국어로 해드릴까요? 이구환신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뭘 사게 되면은 보조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참에 좀 보조금 받고 스마트폰 좀 좋은 거 사게 되면 좋겠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타겟이
프리미엄 핸드폰급이었죠. 조금 그나마 가격이 나가는 것들, 그런 쪽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메모리도 좀 높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쪽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이게 중국 업체들이 그때 치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이만큼 성장을 안 했다고 하게 되면 그거 다 우리 거.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좀 빠르게 메모리 업황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들이 중국의 업체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장신 메모리부터 나오는 이 회사들이 모두가 다 지금 이쪽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DDR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쓸래 프리미엄급인데 그래도 DDR4 우리가 생산할 때 수 있다 작업 저촉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러고 보다 보니까 DDR4는 공급이 충분히 돼요. 가격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DDR5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재고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돌긴 도네 라고 하는데, DDR5는 프리미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그들이 생산을 못하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여기도 가격을 영향을 받긴 받겠는데, 이쪽에 대한 흐름들은 일단 메모리 업체를 보게 되면 중국 업체들, 중국 메모리 업체들 이제 막 우리도 메모리 반도체 만든다라는 업체들과 한국 메모리 업체들,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은, 얘들이 이제 막 성공해서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마. 이런 쪽들. 그리고 또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다려봐 라고 하지만 쓰긴 씁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우리는 그러면 일단 재고 쪽 쌓이고 역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좀 다른 길을 간다. 왜냐면 HBM 쪽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HBM 쪽으로 같은 라인이 있다고 하게 되면 증설을 하고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돈이 되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약간 병목 현상 반대쪽으로 나온 현상이 이어졌던 게, 그러면 HBM만 계속 신경 쓰고 있고 DRAM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감산이 되는 거죠. 이쪽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랜드 같은 경우는 또 그 사이에 약간 키옥시아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지만은 이쪽에 잠깐 물량이 늘었다가 그래서 물량 늘니까 안 되겠네. 야 빨리 감산해버려. 이걸 더 많이 감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랜드 가격들이 더 먼저 급하게 밀렸다가 쫙 돌아가는 모습들까지도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샌디스크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키옥시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은 좀 약간 위축되지만 하반기 가게 되면 우리 랜드 가격 10%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네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까지 봤을 때 결론은 한국 업체들 입장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난 이쪽으로 더 HBM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측면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감산과 거기다가 또 의도적인 감산이 나오다 보니까 재고가 팍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것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현물 가격 같은 경우도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특히 DDR5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탄력이라고 봐야 좀 그래서 밑에서 요만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뭘 봐야 되겠느냐? 그러면 좀 시장에서는 HBM 많이 보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이것도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레벨업이 쫙 된 종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있고 그런 쪽에서 HBM 역시나 주도는 맞습니다. 시장의 이계치를 확 바꾼 주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주가는 왜 안 올라가요? 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보셨던 이게 새롭고 독보적일 거야 라고 보셨던 멀티플, 그러니까 이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못 보다 보니까 여기 멀티플 한 40배 정도 되겠어 라고 했던 40배수가 주가가 좀 부침을 겪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도 다 아는 거고, 거기다가 HBM 같은 경우 이제 수익성은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투자를 강하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멀티플을 40배까지 못 줘.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30배, 20배 정도까지밖에 못 줘. 실적이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한계야 라고 시장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저희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관련된 쪽들은 실적은 나와요. 그리고 멀티플은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도 실적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들은 물끈물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반대로 레거시 쪽들은 오히려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재조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레거시 업체들은 잠깐만 HBM을 살까 레거시 쪽을 살까 하고 딱 보다 보니까 지금 사이클 돌아가고 있는데 HBM보다는 레거시가 낫지 뭐. 이 아이디어가 작년에도 있다가 살짝 돌아갔다가 또 우르르 빠지다 보니까 제가 실망을 많이 했던 모습들이고, 이번에는 근데 레거시 쪽에 대한 소부장들이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추세를 맞춰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저희 파워 시황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드린 게 한솔케미칼이었죠. 이거 잘 봐야 된다. 터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변화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저점에서 쭉 움직이는 과정들을 얘기 드리면서 이런 게 또 단단하게 움직여야 그 다음에 레거시 쪽들로 돌아가는 반증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안에 OLED나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솔케미칼 없이 삼성전자의 어떤 메모리 업체의 여러 가지 소재 쪽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나왔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 몇몇 종목 쳐볼까요? 그리고 또 테스 이런 것도 있죠. 할때 그냥 일반 범용 레거시 장비라고 해서 지난번 보게 되면은 올라갈 때 좀 한번 살짝 오르다가 여기에 다 하고 그냥 주르륵 빠졌어요. 근데 그게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 보게 되면 이때 이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으로 좀 들어가기가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요거 메모리까지 같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큰 수혜를 볼 거야 라고 하는 쪽들이 확인되는 과정들이죠. 이런 쪽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또 하나 변화가 레벨업이 살짝 중요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좀 중요한 주봉상에서도 저항권들이 여기 검은색 녹색으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씩 갔다가 눌렸다가 올라오고 눌렸다가 또 올라오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도 살아 올라온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레거시 쪽에 대한 종목들이 살아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무거운 거 한번 볼까요? 또 저희가 얘기하는 원익그룹들, 원익그룹 같은 경우도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참 묵직합니다. 묵직했는데 거기다가는 일단은 1차로는 이제 바닥은 됐어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저항대 무지 걸렸었죠. 이런 저항대 이럴 때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다가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거 언제 팔아 그러다가 여기까지 돌아갔다 그러면 일단 저항이니까 좀 덜어내야 되겠구나. 덜어내야 되겠죠. 그러다가 쭉 밀려게 되면 여기 또 지지권 들어옵니다. 여기는 덜었던 거 좀 사야겠구나. 그럼 다시 올라오는 과정들이죠. 이번에 여기 27,000원대 강한 저항대 부분들 안착해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다음엔 확장이 나오겠죠. 그런 쪽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런 아주 무거웠던 레거시 장비들까지도 지금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레거시가 지금 슬슬 발동을 걸고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흐름들을 보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반도체를 디테일하게 본다. 제가 노리는 쪽들은 지금 보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들 다 레거시 쪽에서 움직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은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많이 컸습니다. 그 물론 중국이 이제 메모리 쪽도 아마 미국에서 압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전부터 메모리 쪽, 중국 쪽과 그래도 우리 그렇게 할게요. 가격 따지지 말고 우리한테 장비 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장비가 공급받거나 거기서 들어가는 소재가 공급받던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확 변한 종목들이 나옵니다. 즉 이렇다는 얘기는 중국 쪽에서 돈도 성과를 내고 있고 거기서 매출의 기회를 잡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돌지도 않았는데 먼저 성과를 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볼의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게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서 같이 보게 되면 중국향 비중이 높고 거기서 4분기 때 작년 하반기 때 생각보다 다른 업황이 메모리 업황이 일반적으로 안 좋을 때보다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레벨이 이번에 또 국내 쪽에서도 메모리 업황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레벨을 깔고 추가로 더 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종목들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겠다. 그쪽에서 분위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반도체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종목 쪽에 대한 변화들은 그렇게 보시고 삼성전자 얼마까지 가요? 그냥 기다려 보세요. 이런 상황 쪽에서는 기다려서 크게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지만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분석해 볼까요? 좀 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더 밀렸죠.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든 간에 여기 중요한 데 안착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엔 가기만 하게 되면 왔다 갔다 빠졌고 또 그런 쪽에서 지금 언제부터 바뀌냐면 2월달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위쪽으로 가게 되면 힘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밀렸지만 바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이런 중요한 저항권으로 자극했던 가격들이 여기는 지금 이제 플랫하게 나오죠. 한 55,000원대 부근인데 거기서 지지권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계속 확인한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응축되겠죠. 응축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턴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저항대 이렇게 내려오는 6만원대 초중반대 여기까지는 이렇게 또 쓱 들어오는 모습들이 일단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자. 여기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매도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지금은 파는 단계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가능하시게 되면 SK하이닉스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수익이 좀 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약간 좀 줄여서 삼성전자 쪽으로 같이 변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쪽으로 좀 보면서 내가는 게 훨씬 더 이번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기대를 좀 채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쪽인데 조금 삼성전자 가지고 얼마 먹겠어 차라리 그냥 소부장으로 할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HBM도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어. 근데 좋은 걸 한 3개 고른다. 그러면 HBM 쪽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레거시 쪽으로 한 2개를 고른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베이스가 깔려있고 거기다 플러스 업되는 회사들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같은 레거시라도 그걸 체크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시간이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전선주가 난리예요. 전선주가 요즘에요. 일단 전선주 쪽에 가장 큰 투자 배경들은 일단은 뭐 아이디어가 바뀐 거 없지 않습니까? 전력기기, 전선 이거 마찬가지로 다 지금 다들 전력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색깔이 어떻게졌네요? 죄송합니다. 전력에 대해서 다들 신경 쓰고 있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수요가 많을 거고 특히 이제 LNG가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LNG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많이 뽑아내고 운반에다가 다 각국에서 LNG를 쓰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들이 나오죠. 단순하게 뭐 열을 바꾼다 이게 아니라 LNG 복합 화력 발전, 이 발전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발전소가 또 많아지고 거기가 또 들어가는 게 많아지게 되면 요게 또 전력
기기부터 전선도 다 또 쓰는 용도가 또 늘어나겠죠. 어떤 전력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 이쪽은 최종 다 우리 거 거치게 돼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 일단 여전히 주가만 좀 흔들렸고 여기 AI가 결부되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예전만큼 투자 안 하겠는데 뭐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갔던 게 좀 꺼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실적이나 아니면 시장의 관심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전선이 오늘 이번 주에 강했는데 오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풍산 얘기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뭐 초과 케이블이든 뭐든 간에 다 뭘로 만듭니까? 구리로 만들죠.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더 올려봤는데 거기다 마진을 조금 옛날에 구리 가격이 만약에 5% 올랐다. 그러면 5% 말고 5.5% 올리면서 우리 마진을 조금 더 챙겨가는 게 제조업체의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 전선 쪽에선 긍정적이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 관련된 것들 이상 없다. 여전히 앞으로 다들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는 전선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LS그룹 쪽의 흐름들인데 LS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LS 일렉트릭 회장하고 좀 안 좋은 얘기들 시작해서 우리 중복 상장할 텐데 우리 거 사지 마. 뭐 불만 있으면 사지 마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배짱 부렸다가 지금 곤욕 치르고 있죠. 주가가 저렇게 해서 들어서 안 사. LS까지 LG랑 LS 동급이야. 안 해.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L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차피 이게 지금 밑에 제가 알기로 90개인가 자회사가 있을 겁니다. 밑에 갖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다 있으면 저까지 중복 상장돼서 나왔던 것들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상장 절차 밟겠다고 막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상법 개정이 들어갔습니다. 상법 개정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 이제 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쪽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냥 만약에 사인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근데 통과되게 되면은 지금부터 또 1년 뒤입니다. 1년 뒤가 되다 보니까 그때 발효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 그러면 우와 급하니까 빨리 IPO해 라고 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LS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저평가의 근본이고 게다가 상법 개정됐을 때 지주사가 요즘 퍽퍽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거기 같이 결부되는 것들 근데 플러스 알파 호방그룹이 들어옵니다. 호방그룹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건설사 쪽에서 이번에 알짜 경영을 하는 유명한 건설사로 알려져 있고 현금성 자산이 1억 1조입니다. 1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보다 적다니 1조를 갖고 있는 사업 쪽에서 거기다가 미분양까지 근데 미분양이 여기도 물론 걱정은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 미외 소금까지 합치게 되면 3조 4천억까지 자금 능력이 되는 회사죠. 이런 쪽에서 LS를 일단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한전선 이수환회사랑 LS전선과 갈등이 있다가 이게 두 번이나 패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LS전선에 대해서 약간 좀 LS전선이 이제 소송 준비를 하거나 좀 복잡한 쪽으로 좀 진입하겠다. 그거를 미리 지분 매입을 통해서 좀 약간 좀 뭔가 선점을 하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스토리를 봤을 때는 LS가 한 번 더 아니면 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쪽들은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기까지 움직였습니다. 가능성은 저는 51%로 봅니다. 계속 붙어갈 가능성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할 명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딱 이 자리죠. 지금 13만 원대 지금까지 한번 지난번 여름 때도 시도했다가 빠진 가격 또 이번에 막 힘내다가 빠진 가격 이렇게까지 보게 되면 13만 원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딱 오늘 13만 원대 끝났네요. 여기가 거래가 실렸죠. 그런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위쪽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생각보다 저평가된 종목이 지주사랑 관점과 함께 다 붙어서 움직인다? 뭔가 또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한번 보시면서 일단 후속적인 모습들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 이런 거 못해 안 해 하지 마세요. 하실 필요가 없고 조정 받았을 때 변동은 커져 있기 때문에 또 매매는 될 수 있겠다는 쪽에 대한 타겟들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냥 다른 전선사 하지 뭐 다른 전선주도 괜찮은 것들 해보셔도 나쁘지 않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것도 한번 같이 관심 갖고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바로 저희 또 빠지지 않는 코너 또 투백미 쪽에서 두 번째 백미 코너 수급을 털어라 쪽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두 번째 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한 쪽은 한국항공우주. 이거 노리고 노렸었는데 얼마 없는데 하반기 때 강하게 갈 줄 알고 좀 준비하다가 이거 그냥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넉넉히 보고 있는 그런 쪽인데 아무튼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좀 조정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가장 지금 이제 방산 쪽에서도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야 되나라고 하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현대차가 들어옵니다. 계속 팔기만 하던 현대차를 이번 주에 꽤 샀네요.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들을지. 차트는 기술적으로는 좀 되게 괜찮게 만들어놨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딱 터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크래프톤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이브 그러니까 약간 게임 그리고 엔터 이런 쪽 종목들 들어오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또 그러니까 뭐가 좀 다 압축된 게 별로 없네요. 이거다가 카카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묶게 되면은 뭐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들 사고 있고 LS는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HDD 마린 엔진 그리고 포스코 인터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뭐가 집중력이 없죠. 소비재 쪽으로 본다 삼양식품 APR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는 뭐 그러네 방산주 겹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외국인들은 똑같이 종목만 픽픽픽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뭘 끌었다라고 하는 게 좀 별로 없습니다. 네. APR 여기까지 왔어요. 예, 중간중간에 예, 좀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하다가도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적이 나와서 성과 나온 것들까지 확인하니까 이렇게 갑니다. 예, 갖고 계셨던 분들 8.15 때부터 참 많이 저한테 문의하시고 이제 좋게 보고 뭐 하면서 그런 일 끌고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저항 때는 줄였다가 늘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을 보게 된다. 일단 관심이 많은 게 알테오젠, 예, 리어캔바이오, 코롱티슈진, 보로노이, 어라, ABL바이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이거 관리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실체가 있는 관리 종목이라는 평가가 좀 있네요. 이런 쪽들 셀비온 이거 무슨 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바이오 월드래요. 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쪽들은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뭔가가 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빠르면 3월달 아니면은 뭐 4월달 초까지 해서라도 뭐 또 추가적인 대거 라이센싱 아웃 계약들이 나올 수 있다. 지난번에 보셨던 뭐 그만큼의 상당한 적들이 나올 수 있다는 루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저희가 빅파마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우리 그걸 갖고 이거 야 독점권 가지고 우리 할래 말래 수수료 얼마 줄래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했고 예, 주가도 기다리기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SMYG 엔터 일단 JYP 빼고 사네요. 8 예. 그래도 엔터는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 세 종목 ISC, EO, HPSP 반도체도 산다. 딱 구분이 되네요. 그런 쪽에서 바이오 쪽들도 바이오 엔터 반도체로 샀다. 딱 정리가 되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엔터는 좀 그냥 아직은 좀 그렇고 바이오도 세게 가는 것들은 아주 정체받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지금 또 독일과 일본 쪽들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반응해서 같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꾸 경기 침체를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네 아무래도 예 계속 금리가 떨어질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체크해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3월 두 번째 주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기금도 하이닉스 예 이걸 제일 많이 샀네요. 그렇게 보고 있고 비철금속의 고려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까지 이거는 약간 포스코 DX는 다른 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또 로봇 시스템 뭐 이런 쪽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좀 특이한 종목들 좀 샀네요. 신규 상장 쪽에서 LGCS 서울보증보험 요거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파원치왕 할 때도 서울보증보험은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는 제가 상장하고 그냥 쭉쭉 밀리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관심 있게 봐야겠다 그랬더니 오늘 시작하고 또 쭉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이걸 쭉 봤을 때 이거는 일단 LGCS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뭐 수익 모델은 이제 부동산 경기와 또 여러 가지가 좀 같이 맞물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바닥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턴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앞으로 탄력들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추세를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서 또 볼까요?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 나오고 있고 이것도 AI 쪽이죠. 그리고 HD현대중공업 약간 조선 쪽 들어오고 있고 그 밖에 이것도 뭐 좀 그러네요. 그냥 약간 경기 민감주 관련된 쪽들 고려해야 그냥 뺄게요. 이거는 그냥 예, 또 다른 이슈가 있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약간 현대제철 그러니까 철강 쪽들 매수하고 있고 거기다가 현대중공업들 매수한다 그러면은 조선 쪽들 이런 쪽인데 나머지는 또 왜 좀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셀트리온은 참 무겁습니다. 언젠가는 강할 텐데 이거 움직이는 과정들 보시게 되면 지금은 딱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것도 하이닉스를 빼고 나게 되면 뭐 강하게 뭐를 산 게 이것도 지금 금액으로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샀죠. 또 2위랑 2배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주로 샀다고 보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봤었을 때 일단 연기금 쪽에서는 그래도 꺾이지 않는 고용 이거를 반도체 쪽과 그리고 또 로봇 쪽으로 같이 본다고 하게 되면 둘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특이한 거는 솔브레인 들어옵니다. 동진세미캠 들어오죠. 일단 원익 IPS, 테스, 예, 또 주성 엔지니어링 예, 이 정도까지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이 많아졌네요. 예,
오랜만에 들어온 거네요. 이런 것들 반도체 쪽들 반도체 예,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알테오젠 들어오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안 빠지네요. 리가캠 네, 그리고 HLB 그 정도까지 보게 되면 이것도 약간 바이오도 사고 있다 한쪽으로 보고 있고 클리오 예, 그리고 또 실리콘2 예, 클래시스 약간 임용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잊혀진 화장품들이 다시 고개를 살살 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임용도 빠지면 안 되겠다. 드디어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까지 수출로 잘 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카드 사용액을 보다 보니까 예, 특히 임용 쪽에 많이 피부 미용 쪽에서 돈을 쓰고 있구나. 오호라 이런 쪽들도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화장품까지 임용기기 화장품까지 넘어가는 과정들 파마리서치즈는 못 사요. 이제는 저기까지 올라갔고 휴젤도 따라가긴 하는데 저는 뭐 예, 파워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마리서치 예, 아우 레몬 리서치가 파마 리서치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그냥 같은 리서치 입장으로서 잘 서로 윈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예, 거기까지 보고요. 3호 펀드에서 예, 오늘 이번 3월 두 번째 주 코스피에서 많이 산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반도체가 눈에 띄네요. 일단 SK 하이닉스, 하나비전은 또 파워시황에서 또 계속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가장 한미반도체도 돌아갈 수는 있겠는데 하나비전이 사업펀드의 수급 가장 좋고 거기다가 기대감이 끼진 했지만 예, 수급만 보게 되면 매매할 종목이다 라는 쪽들 예, 몰라 해치 싫어 안 한다고 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를 사고 있네요. 오호라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지금 두산이라든가 아까 보셨던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AI 가속기 쪽에 들어가는 업체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예, 효성공업 예, 계속 LS도 뭐 연관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보다 예, 여전히 전력기기 전선 이쪽들은 계속 관심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현대로템은 또 방산 쪽에서 안 빼놓고 들어오네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멜스는 요즘에 좀 밀렸는데 다시 들어온다?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SK이노베이션 샀더니 폭탄 맞았네요. 예, 근데 다시 돌릴 수 있겠나? 하는 쪽에서 또 이 자리에서는 SK이노베이션 쭉 가다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 밑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는 또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그들이 물렸게 되면은 빠져나올 기회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코스닥에서 예, 그냥 반도체 쪽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사모펀드가 가장 많이 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봇이네요. 예, 로봇을 가장 많이 샀고 금액상으로는 그냥 완전히 두드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들어오고요. 예, 그런 정도 아직 뭐 강하게 들어온 건 좀 없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다음이 SM. 네, 또 이번 주 그래도 엔터주를 샀는데 SM은 쭉 빠집니다. 물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밖에 VT 들어오고요. 실리콘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그쪽이라고 보게 되면 이런 것들 그렇게 보게 되면 약간 느낌이 화장품 임의용 쪽을 챙기고 있다라는 쪽으로 느낌이 들어오죠. 게다가 테크윈 생각보다 주가는 안 가는데 사업보다는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 예,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테크윈, 모니큐엔시, 동진세미캠 약간 HBM과 그리고 레거시 쪽의 종목들을 좀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이 있다, 소부장 쪽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LNG 쪽에서 들어가는 것들 보게 되면 태광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그거 갖고 없고 바이오 쪽은 의외로 좀 약하네요. 예, 휴온스 글로벌도 이것도 파마리서치와 같은 필러 그 톡신 쪽이죠. 그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예, 바이오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하나 있고 코롱 티슈진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도 두 개가 있는데 그냥 그 정도다 그쪽인데 종목의 구성으로 보게 되면 이 비용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엔터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임용 쪽은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쪽은 느낌이 오고 있고요. 소부장 쪽은 계속 또 챙겨보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저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 이번 주 저희 파워 수급에서는 또 연기금 외국인 사모펀드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예, 한 주도 금방 갔어요. 예, 이러다가 금방 늙어버린 예, 나이를 먹는 건 좋은데 계좌도 같이 늙어가긴 하겠지만 계좌는 그래도 팔팔하게 그래도 청춘 20대 청춘처럼 붉은 계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몸이 힘들면은 또 이게 매매가 참 귀찮아 이걸 뭐 하려고 이걸 내가 여기서 비중을 줄이고 이걸 다시 좀 사고 예 아닙니다. 계좌는 계속 끊임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다독임을 통해서 점점 더 젊어집니다. 그래서 피부에 처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죠. 계좌도 너 이거 이거 더 빠지면 안 돼. 자 탁탁탁 털어주면서 비중 관리해 주시고 형 갖고 있던 거 다음 이거 내일 가봤더니 또 이런 것들 괜찮고 지지했다 또 사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또 보강하고 끌어주고 이게 터치해주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계절관리의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봄입니다. 네, 시장에서 계절도 바뀐 마당에 내 계절도 봄은 이제 언젠가 오나 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같이 힘내실 수 있기를 또 기원을 하고요. 한 주 변동성 큰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마 괜히 어깨 뻐근하고 뭔가 머리가 묵직하고 그러실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많이 성과가 그래도 나섰다는 분들은 축하를 드리겠지만 왠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돼서 괜히 또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기회가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올해 이제 3월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도 나고 있고 미국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리 잡게 되면 또 올라오겠죠. 그럼 전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너무 위축되고 그냥 한 주 나 죽 썼어. 나 주식 못하나 봐. 예. 어제는 잘한다시면서요. 뭐 상한가 들어간 날은 나 주식 왜 이렇게 잘하지? 나 완전 주신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기분을 업앤다운 해봤자 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꾸준하게 저희는 그냥 돌을 닦는 심정으로 예 이렇게 또 다음 주도 네, 너무 크게 저희한테 시련을 주시 마시옵고 그냥 가는 길을 그래도 되게 저의 꽃길만 또 봄이니까 꽃길만 메울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같이 기원하고 저희 파워 시황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시장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게 되면 매일 아침에 따끈따끈한 영상 딸랑딸랑딸랑 파워시험 왔어요. 이거 들어갈 겁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